사실 이란을 이해하려면 시아라는 이슬람의 종교 한 분파에 대해서 잘 알고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시아라는 뜻은 추종자,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따르느냐? 무함마드의 이제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무함마드의 진정한 후계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알리를 따른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과격해 보이지? 라고 하는 그 느낌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아라는 분파가 형성됐을 때에 박해받고 예, 살해당하고 했던 울분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쳐 있어요. 격해에 좀 쌓여 있군요. 네네. 이 시아의 어찌 보면 이제 종주국 같은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의 종주국은 뭐 사우디다. 왜냐하면 메카와 메디나를 다 관리하는 이제 그런 국가긴 하지만 그거와 쌍벽을 이루는 나름대로의 이제 종주국, 시아의 종주국은 이제 이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리죠.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란 이야기 좀 가봐야죠. 중간에 새길로 안 세고 계속 이란 이야기 갑니다. 네, 테헤란이 수도인 이란.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이야기를 하려다가 못했던 게 이제 종교. 이란 하면은 그래도 예전에 이슬람 혁명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교와 관련되는 이제 국가인데. 네, 이슬람교겠죠. 예, 이슬람인데 이제 이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란은 조금 다르죠, 사우디랑. 사우디랑 이란이랑 뭐 그 시아랑 순니이고. 그렇죠, 순니랑 이제 사이가 안 좋다 정도는 다들 아실 텐데. 네네네. 이란은 말 그대로 이제 시아파의 나라죠. 시아입니다. 시아. 그래서 국교가 이제 시아파고 전체 그렇다고 국민 100%가 시아파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시아파는 한 92% 정도. 절대 다수긴 하네요. 예, 순니파가 한 8%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란에 있는 시아파가 전 세계 시아파의 70%죠. 전 세계 시아파의 대부분이 이란에 계세요? 이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옆 나라인 이라크, 그 다음에 뭐 레바논 이런 쪽으로 이제 시아가 이제 일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순니가 이제 훨씬 이제 많은 거죠.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페르시아다 보니까 원래 전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이제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예, 그렇죠. 무협지에 보면 배화교로 많이 나오죠. 예.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국교였다가 7세기 중반서부터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고 이제 16세기에 사파비 왕조 때부터는 시아가 이제 국교로 이제 확실히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란은 시아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뭐 등등은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예요. 있긴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소수 이제 종파별로도 이제 의원들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다 끌어안고 간다라는 이미지는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뭐 실속은 사실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이란에 와서 국교, 그러니까 선교 활동은 절대 금지예요. 뭐 다른 종교가 됐건 무슨 종교가 됐건 선교 활동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네. 자기가 알아서 그냥 믿는 거예요? 여기는 국교가 시아기 때문에 우리는 시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종교를 바꿔라? 개종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쭉 내려오던 뭐 유대교라든지 조로아스터교 원래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냥 우리 옆에 같이 있는 그냥 조그만한 종교들이니까 놔두는 거지, 누가 외부에서 와서 적극적으로 이제 무슨 선교 활동이나 뭐 개종을 추구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만약에 유대교랑 시아파 이슬람이랑 할 일이 없겠군요. 예, 기본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일단은 나라를 떠야죠. 예,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시아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좀 덜한데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뉴스에 보면 과격 시아파 반군 세력 뭐 이게 거의 레토릭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당연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순니는 좀 순하고 시아는 좀 과격하고 이런 이제 이미지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강했죠. 근데 이제 뭐 지나고 보면 뭐 나름대로 또 그렇게 보일 만한 이유도 있고 사실 또 약간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종파는 상당히 이제 대립각이 강한 거죠.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도 종교 전쟁, 뭐 30년 전쟁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처절하게 죽고 죽이고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둘 다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자.
라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 네네네. 나는 것처럼 이 같은 종교 내에서의 어떤 분파는 사실 다른 종교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아 그러는데 시아라는 뜻은 추종자,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시아라는 말이 예, 시아라는 말 자체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누구를 따르느냐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이제 무함마드, 예,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이제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리는 무함마드의 부인 다음으로 이제 개종을 한.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에 만약에 이제 종교 이제 4번이 있다면 이제 첫 번째가 001, 002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간다고 치면 이제 한 넘버 3 정도. 남성으로는 최초로 개종한 이제 그러한 분이신 거죠. 네. 그래서 무함마드의 이제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어떻게 보면 무함마드의 진정한 후계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알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거죠. 무함마드를 따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알리도 우리의 뭐 지도자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무함마드가 사후에 이게 이제 여러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 중에 이제 정통이 누구냐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시아는 알리를 이제 진정한 무함마드의 후계자, 이맘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시아트 알리라고 그럽니다. 시아트 알리. 그래서 알리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아로 이제 호칭이 이제 변경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순니는 뭐냐? 순니는 이제 전통주의자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알리를 인정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순니 같은 경우는 혈통이 뭐가 중요해. 우리끼리 잘 논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추대된 사람이 이제 우리를 지도하는 칼리프고, 저희 시아 같은 경우는 그 혈통을 언제까지 따지고 있을 거냐. 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아에서는 그래서 이맘이라는 존재가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하게 간주가 됩니다. 원래 이 이슬람은 신과 그 다음에 개인이 직접 소통을 해요. 중간에 어떤 매개체, 대리인 뭐 이런 개념이 사실 잘 없어요. 뭐 교황이라든지 뭐 목사님, 뭐 신부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처음에는 없었죠.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모여서 예식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이끌고 뭐 이제 집전을 하고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이맘이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점차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아 쪽에서는 이제 이맘은 이제 단순한 종교 지도자,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넘어서 신의 대리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존재로 조금 더 이제 격상이 이제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다 보면 쭉 저도 이제 주마 간상격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 불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미륵불이라고 있죠. 먼 미래에 우리 미륵불이 찾아와서 세계를 이제 깨끗하게 하고 뭔가 중생들을 구원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미래를 기약하는 이제 존재가 이제 미륵불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시아가 약간 저는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아에서는 이제 이맘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쭉 그렇게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다가 이제 12대 이맘이 이제 갑자기 실종이 돼요. 그러니까 혈통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예, 12대 이맘이 이제 무함마드 알 마흐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11대 그러니까 이제 전 이제 이맘 장례식을 마무리한 다음에 실종이 돼 버려요.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찾았겠죠.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아는 12대 이맘이 이제 무함마드 알 마흐디가 이제 어느 순간 어느 먼 미래에 재림할 거다. 다시 나타날 거다. 그 실종된 분이 다시 오신다. 네, 다시 나타날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정의와 이제 진실이 이제 구현이 되는 어떠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이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딜레마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맘이 사라졌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누가 다스릴 거냐 라는 문제가 이제 당장 이제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 짜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 그 12대 이맘이 사라진 건 맞아. 그래서 사라진 어떤 이 지금 현재 사라진 시기잖아요. 이 시기를 현재 시아 쪽에서는 이제 가이브라고 부릅니다. 가이브, 은폐, 없어진 거죠. 사라진 시대. 사라진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사라졌는 다음에 시아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라졌지만 이 사라진 이맘이 지정한 대리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
12대 이맘이 직접 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행동을 하던 네.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다스리던 시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다스린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슬람 법학자 네. 같은 사람들이 다스린 거죠, 보면. 아.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 4명 정도는 이제 이맘이 대리자를 통해서 직접 나의 뜻을 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실제로 이제 11대 이맘, 12대 이맘하고 뭔가 그래도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겠죠. 뭐 그렇겠죠. 예, 이미 다 이제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941년이 지난 다음서부터는 이런 대리인조차도 없어지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해요? 그렇죠. 대리인조차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다시 논리를 또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2이맘 쭉 시아파의 정통으로 생각했던 12이맘은 세상 어딘가에 살아계시다. 그런데 불의에 차 있을 때 세상이 이제 불의로 더 이상 놔두고 있을 수가 없을 때쯤 돼서 재림해서 인도를 할 텐데 그러면 그 이맘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이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슬람 법학자들이 이맘을 대리한다라는 논리가 이제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아를 이제 이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타나실지도 몰라요. 세상이 어지러우면. 예, 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보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리가 조금 더 발전이 되면 현재 이란 공화국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 예, 호메이니 같은 경우 이슬람 법학자죠. 이슬람 법학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이 최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가 이제 논리를 한 단계 더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팔레비 왕조가 네. 이제 세속주의 포갑적으로 이제 국가를 이제 막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슬람 법학자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상황을 지켜만 봐야 되느냐? 언제 올지 모르는 이제 이맘을 기다리면서 네.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 즉 이슬람 법학자들은 이 현실 정치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았다. 신으로부터. 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행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맘을 대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슬람 법학자가 정부를 세워서 이맘을 대리해서 이 실제로 통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논리를 이제 전개를 했던 거죠. 사실 이런 논리 전개는 뭐 지나고 보면 아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논리가 잘 쌓여야만 사람들한테 이제 수긍을 받는 거죠.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아파 정통의 어떤 이론과 역사를 쭉 끌어와서 네, 현실 정치에 네. 이제 접목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사실 호메이니의 이런 이제 논리가 먹힐 수 있었던 거는 그 페르시아, 이란의 역사적 전통으로 봤을 때 이 이슬람 법학자들이 주로 외세 또는 포갑 뭐 이런 수탈 여기에 저항하는 구심점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네. 희생도 많이 치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만을 이제 있으면 그것들에 대항하는 구심점이 이슬람 법학자들이 됐던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호메이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정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이제 컨셉을 창안을 했고 거기에 네. 이란 국민들이 이제 동조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란에서는 뭐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당연히 일상생활인 거예요. 아, 종교 이꾸르 생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국민 단결의 기반이죠. 평소에는 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요즘에 뭐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네. 어떻든 간에 이슬람, 시아라는 어떤 그런 종교 이념은 확고부동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내 생활의 거의 모든 것에 들어와 있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휴일은 이제 이 시아 쪽에서는 목요일서부터 이제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서부터 금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예. 토일은 그럼 안 쉬어요? 예, 토일은 이건 이제 기독교 쪽에서 쉬는 거고 아. 이슬람 쪽에서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이렇게 쉬는 거고 원래 금요일이 쉬는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요일까지 넓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란 사람들은 막 1년 365일 24시간 이제 이슬람에 목을 맬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은 또 종교적으로는 또 약간 오픈돼 있는 아, 꼭 그렇진 않아요? 예, 사우디라든지 주변 이제 이슬람 그 왕정, 이제 순위 왕정 국가들에 비하면 오히려 온건하고 좀 덜해요? 좀 개방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하지만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있는 기도회, 이제 종교 행사이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이제 학습하는 네. 학습 기회 때는 또 열심히 다들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네.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적당히 넘어간다. 우리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하루에 5번 절하고 뭐 이런 건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되는 그거는 뭐 이슬람의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란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되게 억압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통 이슬람의 억압 대상은 주로 타 종교 또는 이제 여성 이렇게 가는데 여성과 관련돼서 보면 이란은 우리 생각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서 여성이 고등교육 즉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요. 이란이? 예, 이란 전체 대학생 중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면 여학생이 한 55% 에?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취업하는 일상 경제 생활에서 여성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예. 물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에 비춰 보면 여성의 낮지만. 인권이나 지위는 낮지만 이 주변 이제 이슬람 국가들과 주변 이슬람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그래요? 예, 높은 편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여성이 이제 운전을 이제 하도록 허용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단지 오토바이는 안 됩니다. 오토바이는 안 돼요? 네, 오토바이는 안 되고 이제 자동차 운전은 이제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즘에 시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히잡. 예, 히잡은 당연히 의무예요. 네. 이거는 의무인데 재밌는 거는 머리카락 전체를 가릴 필요는 없어요. 꼭. 그 일부는 내놔도 예, 돼요? 일부는 내놔도 되는 거예요. 히잡의 색깔도 상당히 자유로워요. 뭐 노랑 빨강 뭐 이런 거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원색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려한 스카프 같은 거를 머리에 이렇게 멋쟁이들이 약간 두르는 두른다는 것처럼 느낌. 두른다는 느낌. 예. 그래서 일단은 히잡을 쓰고 나면 다른 곳에 뭐 쫄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괜찮은 거죠. 보면. 쫄바지 돼요? 예, 괜찮아요. 보면은 청바지 허용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제 특히 대도시, 물론 이제 농촌 지역 가면 안 돼요. 주로 이제 대도시, 뭐 테헤란이나 이제 이런 대도시들 사진들 보시면 여성들이 상당히 패셔너블하게 히잡을 이제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키가 크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바지라든지 이런 옷차림을 또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어요. 꼭 그 검은색 이렇게 쭉 늘어진 그 옷 아닌 아니더라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네. 히잡이라고 부르는 거는 세 종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아프간에서 잘 보는 차도르 전체를 이제 쫙 그러니까 온몸을 다 가리는 네. 예, 차도로가 있고, 근데 차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시골, 농촌 이런 쪽에서 하는 거고,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마그나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덮고 그 다음에 상반신 정도,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예, 마그나에라는 거를 이제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루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카프 형태하고 그다음에 망토를 두르는 것처럼 스카프에 망토. 예, 망토를 두르는. 그래서 이 루사리는 상당히 이제 멋쟁이에요. 제가 이렇게 네. 잘 보면. 예. 그래서 루사리 같은 경우는 색깔이 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패턴도 되게 다양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덮었으면 앞머리가 나오잖아요. 음. 앞머리는 염색도 해요. 그래. 그러니까 되게 멋쟁이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주의자, 정통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도르 오케이. 그다음에 마그나에 오케이. 루사리 X. 이렇게 되는 거죠. 루사리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루사리를 둘러싼 이제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이제 일부 공공기관은 루사리 안 돼. 루사리 입은 사람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도 이제 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는 열려 있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열려 있는데 그 선이 이제 상당히 애매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갈등 요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란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야, 우리는 그래도 아랍 이 주변 국가들보다는 훨씬 개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최근에 사우디 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나간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히잡 안 쓰는 경우도 생겨요. 사우디에는 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더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뭐 이란의 여성 뭐 나쁘지 않네, 괜찮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네, 어떤 네. 그런 것이라는 걸 이제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체결한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전 세계가 다 가입을 한 이제 사인을 네. 한 협약인데 이거를 이제 거부한 6개 나라 중에 이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 보면 이제 비준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뭘 이런 걸 가지고 굳이 비준까지 하라고 그래. 그래서 미국도 안 하긴 안 해요.
미국도 안 해요? 예, 미국 뭐 당연한 거 이걸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 의회는 통과를 시켰어요. 네. 통과는 시켰는데 이제 이란에서는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보면 의회가 통과시켜도 이제 혁명수호위원회에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부를 한 이제 이러한 상태였던 거죠. 이란에서는 항상 이 여성 인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정통주의자들은 서구 사회의 어떤 페미니즘, 뭐 젠더 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서구 사상의 큰 실수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러면 따로 수업을 받냐? 남녀? 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는 따로 받아요. 학교 자체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요? 유치원은 같이, 그다음에 초등학교부터는 이제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남녀 7세 부동석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같이요? 같은 캠퍼스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나눠져 있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쉰다고 그랬는데 이란은 그 별도의 달력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쓰는 달력과 달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그때 이디오피아 시간 때 이제 이디오피아는 따로 달력을 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쓰는 그 양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레고리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방과 그 영향권을 받는 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고 이슬람 국가들은 또 이슬람 달력을 따로 써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슬람력하고는 또 다른 자체적인 이란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슬람 정통 이슬람 달력은 음력이에요. 오리지널 음력이에요. 근데 이제 이란력은 양력입니다. 근데 우리랑은 다른 양력이에요. 그렇죠. 달의 움직임이 아니고 태양의 움직임을 딴 이제 달력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원래 달력이라는 것들은 이런 시작이 어디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 같은 경우는 시작이 어디죠? 예수의 탄생을 서기라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슬람 쪽은 당연히 이제 헤지라라고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떠나는 어떤 그 헤지라, 그러니까 서기로 따지면 622년 이제 9월 24일이 1년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에요. 거기가 0년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이슬람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력은. 이거는 똑같아요. 출발점은 똑같은데 이슬람력이나 이란력이나 똑같은데 이슬람력은 달의 움직임, 그다음에 이란력은 이제 해의 움직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1년은 365일이란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6개월, 처음에 1월부터 6월까지는 31일입니다. 매월이. 1월부터 6월까지는 네. 1월 31일, 2월 31일, 3월 31일, 4월 31일 이렇게 가요. 7월부터 11월까지는 30일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 달은 29일 또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달이 2월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맨 마지막 12월에 이제 몰려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일상생활은 태양에 따른 태양력인 이란력에 따라서 가고 종교 행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력인 이제 이슬람력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은 양력으로 하다가 태양력 쭉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설날, 그다음에 제사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력으로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그럼 이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란 같은 데 가면 헷갈리겠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날짜, 그다음에 연도 이런 것들을 환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나마 이란은 이제 365일 뭔가 계산이 좀 나은 편인데 이슬람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 이슬람 달력 같은 경우는 순수 태음력이기 때문에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보면은 예. 음력을 쓰면 달의 움직임은 확실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100% 음력을 쓰면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요. 계절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전통 시대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음력이지만 24절기는 양력이잖아요. 한 달에 2번씩 이제 꼬박꼬박 찾아오잖아요. 이게 이제 농사 짓기에는 계절의 움직임을 따를 때는 양력이 더 좋은 거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국가지만 이란은 자체적인 이란력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란에 보통 여행을 간다 그러면 좀 이제 이상하게 보시는데 이란에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이란에? 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에 대해서 되게 판대하는 신이 보내준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공경하고 융숭이 대접하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지나가던 과객이 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님이 오면 환대를 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우치 서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그냥 무료 민박처럼 나 어디를 여행하는 뭐 어느 나라 사람 몇 살입니다. 뭐 그런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재밌는 그런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런 거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위험하지 않나?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호기심도 있고 서로가 또 그럴 수 이제 있겠죠. 해볼 수도 있는데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이런 카우치 서핑과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도시보다는 이제 지방의 소도시 이런 데 가면 이제 상당히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있는데 한번 접해보신 분들은 되게 다들 탐복하고 이란 분들한테 대해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다들 생길 정도로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환대하는 방식이 이제 음식도 같이 놓고 같이 우리처럼 이제 그냥 바닥에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먹는데 재밌는 거는 과일 같은 경우는 깎아주지 않아요. 깎아주지 않는다는 거는 과일은 있고 풍성하게 골라서 본인이 깎아 드시도록. 그래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손하고 이제 손님에 대해서는 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 약속이 정확치 않아요. 우리처럼 9시 봅시다. 그럼 9시 딱 10시 뭐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구애받는 게 좀 적어요. 그냥 저녁 6시쯤 오라고 하면 그냥 해질녘쯤 뭐 가면 대충 되고 그렇게 이런 거예요? 느슨한. 그래서 그 야바슈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천천히 느림의 미학 뭐 이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이제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란 음식도 상당히 입에 잘 맞으시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분인데 네. 이란 음식이 뭐 있죠? 이란이 이제 음식이 인도 음식, 그다음에 아무튼 튀르키예, 우즈벡 이걸 섞어놓은 듯한. 뭐 케밥 비슷한 것도 네네. 있고, 난 같은 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랍 쪽 가시면 음식이 되게 단조롭고 짜고 이렇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란은 이제 그런 아랍 음식보다는 훨씬 채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인도 음식에 대해서는 인도 음식과 비교해서는 또 과일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달콤한 맛도 있고 네, 신선한 네, 맛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샤프란 우리 이제 노란색 나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요리에 많이 곁들이고 그다음에 식후에 이제 차도 많이 마십니다. 네, 그래서 네. 차도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이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케밥 이런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호레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튜 커리 같은 이제 이런 쪽 밥에다가 이렇게 비벼 먹는 적셔 먹거나 뭐 예, 그런 네. 것도 있고 타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누룽지 비슷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가 보통 이란 그러면 여기는 뭐 밀 위주로 이렇게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쌀도 먹고 그다음에 과일도 많이 있고 양고기, 우유 뭐 이런 것들이 꽤 풍요롭게 이제 나는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란에서 유명한 이란이 넘버 원을 찍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피스타치오가 이제 이란 피스타치오가 이제 넘버 원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 견과류 중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란 사람들은 스스로 가르쳐서 우리랑 이제 이 피스타치오랑 되게 비슷해.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뭐죠? 겉은 딱딱한데 뭐 예, 이런 껍데로는 되게 딱딱하고 네. 우리가 이제 그래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부드럽고 말랑하고 고소하고 잘 알면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피스타치오는요? 예, 아주 이란산 뭐 카펫 예. 아. 그다음에 피스타치오 이런 것까지 이제 미국이 이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쉽게 접하기는 좀 어려운. 이란이 또 그 카펫 양탄자 뭐 이런 게 이제 그렇죠. 옛날 페르시아 양탄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저희 집에도 예전에 하나 있었는데. 그러세요? 아버님이 이제 중동에 네, 다녀오셔갖고. 때 맞습니다. 그때 그 이제 그 양탄자를 보면 얼핏 그림이 이제 모스크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네네. 이쪽 우상단에 하여튼 저 초생달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전체적인 컬러는 하여튼 진한 남색 같은 거에 약간 그 흰색 미색 정도의 어떤 그 모스크 그림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갖고 오신 게 있는데 아마 이란산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라크 쪽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바그다드에서 아마 사오셨던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까끌까끌해가지고 예, 올해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따가웠던 그런 느낌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 그냥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시아파의 이제 이란 나라이기도 하고 사실 이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보면 시아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의 종교 한 분파에 대해서 잘 알고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과격해 보이지? 라고 하는 그 느낌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아라는 분파가 형성됐을 네네. 때 박해받고 네네. 예, 살해당하고 했던 울분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쳐 있어요. 격해 좀 쌓여 있군요. 네네. 이 시아의 어찌 보면 이제 종주국 같은 느낌이군요. 이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의 종주국은 뭐 사우디다. 왜냐하면 메카와 메디나를 다 관리하는 이제 그런 국가긴 하지만 이제 그거와 쌍벽을 이루는 나름대로의 이제 종주국, 시아의 네네. 종주국은 이제 이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슬람에서 보면 시아가 좀 소수겠군요. 소수죠. 시아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순니가 이제 다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약간 소수인 경우에 더 좀 어떤 뭐 갈등이 생기나 이럴 때 이제 스스로 보호기제 같은 게 작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더 강하게 나가거나. 더 강하게 나간다라고 이럴 이야기를 할 때가.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박해받고 소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란 그렇게 강하게 나가려면 뭔가 무력이 좀 필요할 텐데 네. 그 이란의 독특한 군 체계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네. 네, 이어서 한번 또 박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재밌죠? 뭐 저만 재밌네. 언제나 하여튼 그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나라 한번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란은 제가 한번 가고 싶은 게 예, 아마 정프로님 가시면 되게 네. 환대 받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찾아보면서 몇몇 분들 찾아가셨던 분들, 최근에 다녀오신 네. 분들도 계세요. 그 사진 보고 있으면 저 정도 분위기면 되게 즐겁겠다.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네. 의외로 이 외국어나 영어에 또 유창하신 분들 많아요. 또 의외로 있어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지방 소도시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다니시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있고 결혼한 배우자로서 같이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네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면이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네. 남성들 분들 같은 경우는 예, 한 번쯤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란 더 재미있는 얘기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의 최주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